네, 이글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그 밖의 것을 다룰 텐데요. 74페이지. 이제 그 밖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지금까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묶였습니다만 유형별로 잘 묶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낱개로 이렇게 그 제시해 놓은 것이 그 밖의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55항서부터 이제 57항까지는 저기 그 동음이어 있죠. 동음이어인데 그 좀 의미가 좀 그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또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제가 PPT를 통해 가지고 그때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항서부터 54항까지는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5항서부터는 PPT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4페이지 51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희의 표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저기 이게 그 부사의 끄듬절이 이로만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히로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히 요 두 개 중에 뭘 써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시죠? 예, 거기에 관련된 건데 50이랑 읽어보겠습니다.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정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어떨 때 이로 나고 어떨 때 히로 나는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50이랑 요 위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에요. 뭐 어떨 때 이론하고 깨끗이로 발음할 때고 깨끗이로 발음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저기 이로 정지 히로 적는지. 예, 그럴 때는 히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나 히로 날 때는 히로 적는다고 했는데 히로 적으면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50이랑의 요 규정 위에 있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고, 그 아래 이제 해설에 그 나눠놓는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로 적는 경우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히로 적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분을 해야지 그 저기 위에 있는 규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 2주차 수업 때 그때 깨끗 2로 적는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깨끗 히로 적는다고. 그러니까 깨끗하다에는 깨끗에는 이를 붙입니까? 히를 붙입니까? 이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옷 다음에는 이를 붙인다고 얘기했고,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8가지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규정에 관해서 지금 배우는 게 바로 이 시간,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다 시옷 다음이네요. 예, 시옷 다음에는 이제 이를 붙인다. 그게 가장 쉬운 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2주차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간 시옷 다음에 무조건 이를 붙인다. 예, 그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예, 자, 이거는 가깝다, 곱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네요. 그러니까 즉 비읍불규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읍불규칙에 해당하는 것에는 뒤에 이를 붙인다.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에. 예, 그래서 요 이를 붙이는 예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적이, 헛되이, 예, 요거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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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적이 헛되이, 예, 반드시가 아니라 많이 적이 헛되이. 자, 그러면 이제 많이는 만하다 아니죠, 많다죠. 그 다음에 적다죠, 적하다가 아니고 헛되하다가 아니라 헛되이죠. 예, 헛되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것 있죠. 예,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는 이를 붙인다라는 규정이 또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자, 이런 것들은 다 그거네요. 그 첩어네요. 첩어 명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첩어 명사들 뒤에는 또 이를 붙이는 겁니다. 겹겹, 번번, 일일, 집집, 틈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걸 첩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첩어 뒤에는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약간의 그 뭐 겹겹, 번번, 뭐 그거 얘기죠. 예, 그래서 첩어도 있고 준첩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명사 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간이, 겹겹이, 골골사사치, 곳곳이, 길길이, 이거는 다 똑같네요. 첩어가 되겠고, 나날이, 다달이, 이런 거는 준첩어가 되겠군요. 달, 이런 건데 리을이 다 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땐 준첩어. 땀땀이, 목목시, 번번이, 사사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이거는 첩어. 하여간 첩어건 준첩어건 그 명사 뒤에는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시옷 받침대, 이게 가장 쉽죠. 기우시,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듯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그시, 이런 식으로 다 시옷 뒤에는 이를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비읍 불규칙 용언 어간 뒤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다. 가볍다 괴롭다 기껍다 너그럽다 부드럽다. 이거 비읍 불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그 비읍 불규칙일 경우에는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비읍을 떨어뜨리고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쉬이 외로이 즐거이 쓰러이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스럽다 있었죠? 예, 스럽다가 천연스러이, 천연스레로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 앞에 그 준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그 스러위가 아니라 비읍 불규칙은 이제 그 우로 바뀌잖아요. 우로 바뀌어서 예, 그래서 스러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스러이가 된다는 것, 예,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군요. 예, 스러이가 되면서 또 스러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스레가 된다는 것, 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도 비읍 불규칙이죠. 스럽다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의 어간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하다 아니죠. 같다죠. 굿하다 아니고 길하다 아니고 깊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붙는 것은 원래 희가 붙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하다가 붙는 것들이 아니니까 같다, 굿다, 길다, 깊다, 높다, 많다, 실없다, 적다, 헛되다, 헛되하다 아니잖아요. 헛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다 희가 아니라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사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뒤를 보시면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뚝, 일어섰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부사 뒤에서는 이를 붙여주면서 또 이를 또 그 원형을 또 밝혀 적어야겠죠. 그래서 일찍 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히로만 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저, 하다군요. 하다 뒤에는 이제 하다가 붙는 것에는 히를 붙인다라는 예, 그런 교정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래서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예, 요거 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을 히를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자키 있죠? 예, 자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좀 그 예외적인 것으로 작하다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키 뭐 어찌 조금만 그 조금만큼만 오죽이나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데는 이제 자키라고 보통 옛날부터 썼으니까 이렇게 자키로 히를 갖다 붙인다라는 예, 그런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키는 좀 독립적으로 그냥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좋기, 예, 그 다음에 엄격히, 정확히 이건 족하다, 엄격하다, 정확하다 여기에 이제 히가 결합하는 것인데 자 특히는 특하다에서 왔을까요? 예, 특하다에서 온 게 아니라 특별하다에서 온 거죠. 그래서 특별하다니까 특별 히를 붙이는데 여기서 좀 더 줄어드는 것, 예, 줄어드는 것은 그냥 특히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가 예, 줄어든 특히 같은 경우에는 히를 그대로 그냥 원래 본말에 있는 히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예, 준말이 되면서 특히로 그렇게 써준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 특히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제가 이제 말로만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아래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설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히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 뒤. 예, 그래서 이거 근데 시옷 받침 뒤죠. 예, 시옷 받침은 제외죠. 그러니까 시옷 받침 뒤에서는 깨끗하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시옷 받침 뒤기 때문에 예, 버젓하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깨끗 이로 그렇게 버젓 이로 그렇게 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하다에 붙는 것은 하다가 붙는 것은 원래 히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 시옷 때에서 무조건 이를 붙인다라는 것, 예,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는 히를 붙이지만 단 시옷 받침 제외, 시옷 받침에는 이를 붙인다. 예,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좋기, 엄격히, 정확히 이런 식으로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족하다, 엄격하다,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히를 붙일 수 있는 것에는 무조건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것에는 히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저히, 무단히 등 이런 것들은
그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무단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예, 뜻밖의 사전에 다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그 하여간 그 하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무단히 이런 식으로 그 히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저하다, 무단하다 등이 사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히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깊숙이 있죠, 깊숙이. 예, 깊숙히일까요, 깊숙이일까요? 깊숙하다는 말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써줍니다. 그거는 완전 뭐 이상한 예외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완전히 반하는 예, 그런 예입니다만, 하여간 뭐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뭐 한글 맞춤법에 좀 버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좀 그 약간 이런 것도 깊숙이라고 원래 써줘야 됩니다만 이건 아무 규정도 없이 그냥 예, 깊숙이로 그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그 하다가 붙는 곳에 이제 히를 붙이게 돼 있죠. 그런데 열심하다 있죠. 열심히입니까? 열심히입니까? 열심히로 써줘야 돼요. 열심하다는 말이 그러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하다도 그렇지만 열심히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깊숙이와 열심히는 예,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런 규정에는 예,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써준다라는 것 그것도 좀 예외적으로 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5페이지 보면은 2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여진 형태 예, 보이면 얘의 익숙히가 익히가 되었군요. 특별히가 특히가 되었군요. 이런 식으로 익숙히 특별히 이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익히 특히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히를 원래 본말에다 갖다 붙이니까 준말에도 그냥 히를 갖다 붙이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진 형태에도 원래 히를 붙였으면 본말에 히를 붙였으면 줄어진 형태에도 히를 붙인다라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어원적으로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의 그 어근 형태수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이것인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즉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히를 갖다 붙였으니까 뭐 규정에는 뭐 안 맞지만 히를 갖다 붙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작히밖에 없습니다. 작히 어찌 조금만큼이나 오죽이나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히를 붙였기 때문에 그냥 히를 붙인다라는 것. 예, 요거는 뭐 규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외 사항을 그냥 하나 덧붙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3번에 작히만 예, 그 해당한다는 거 그것도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나 히로 나는 것은 다 히로 갖다 붙인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3번에 있는 얘들은 다 우리 8가지 규칙 있죠? 거기에 다 해당하는 규칙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것들은 다 거기 우리 저기 그 8가지 규칙에 다 이렇게 뿔뿔이 다 해당하는 것이니까 뭐 따로 그렇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2로 적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처법 명사에 대해서는 2를 결합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강간이, 강간히, 강간이가 맞고요. 번번이, 번번히, 번번 처버군요. 번번이 그렇게 붙인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보시면 넉넉이일까요? 넉넉히일까요? 자, 이건 넉넉히예요. 뒤에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넉넉은 처버인데 처버 명사 뒤죠. 그래서 넉넉하다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근이에요. 어근 뒤에 하다가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전미사가 뒤에 붙은 예, 그런 어근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붙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히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다 붙을 땐 히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버 명사 뒤어야 이가 결합하는 것이지 넉넉같이 예, 그렇게 그 처버 명사가 아닌 경우 예, 어근인 경우에는 하다의 뒤에 히가 붙는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히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과 번번은 다릅니다. 예, 같은 처법입니다만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번에는 이를 붙이고 넉넉에는 히를 붙인다는 것. 자, 그럼 2번 이제 시옷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웃이 기웃히가 있네요. 자, 시옷 받침뒤에는 이를 결합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빠듯이 빠듯히 예, 역시 시옷 단위니까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비읍 불규칙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이, 가벼히, 가볍다죠? 그래서 가벼이를 써주고요. 너그러이, 너그러히, 너그러이를 그렇게 써주는 것을 너그럽다니까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하다가 안 붙는 동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하다 아니죠? 예, 길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갖다 붙입니다. 길이라고.
헛되하다가 아니라 헛되다죠. 예, 하다가 안 붙기 때문에 이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헛되이입니다. 자, 그럼 5번 부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곰곰희가 있네요. 자, 곰곰, 뒤에 희죽, 예, 이런 거 다 부사로서 독립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붙이면서 그 이도 또 독립을, 예, 저기 그 원형을 밝혀서 발음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희죽이 둘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희로 적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동사 뒤를 볼게요. 예, 엄격하다 되죠? 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희를 붙입니다. 엄격히 뒤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도저히, 도저히 뭐가 맞습니까? 도저하다라는 게 뜻밖의 사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로 적어주는 것이고, 자, 열심하다라는 말은 비록 사전에 없지만 다 열심히로 그렇게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희 부사가 줄어든 경우, 예, 이거는 저기 익숙히, 예, 이거는 익히, 예, 그 이기, 익히, 이 둘 중에 익히가, 예,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특별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가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말이 줄어든 형태는 그냥 히를 갖다 붙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익히, 특히 그 뒤에 게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는 발음대로, 예, 씁니다. 예, 그래서 요 작히 같은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관용적으로 어원이 불분명할 때 그냥 히로 발음하기로 했으니까 관용적으로 히를 써줍니다. 그래서 작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75페이지 한글맞춤 52항 본음과 소금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가 원래 본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소금으로 나는, 예, 그러니까 좀 원래 음악은 다르게 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르게 날 때 그러면 다르게 나는 걸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 나는 것만 맞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본음대로 발음하는 걸 틀리게 하고, 예, 다르게 발음하는 것만 맞게 한 소금대로 발음되게 발음나기, 그러니까 쓰게 발음나는 것을 쓰게 한 것만 맞게 하는, 예, 그런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52항은. 자, 그래서 제 52항 한자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요즘은 이제 한자가 옛날만큼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자를 원래 어떻게 읽는지도 참 모르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실 텐데, 약간 요 그 52항은 하여간 그 한자가,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만만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거의 다 영어로 이제 쓰죠. 예전에는 이제 제가 뜻을 구분할 때 한자를 갖다 쓰면은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자로 갖다 쓰면 더 헷갈려요. 더 힘들어하고, 예, 영어를 갖다가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식으로 영어를 얘기를 해야 그렇게 좀 알아듣는 그런 정말 시대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이제 본음으로 나는 거, 소금으로 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이 있고 수락, 쾌락, 허락이 있네요. 자, 이게 낙자예요. 낙자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승낙할 때 낙자가 맞는데 수락, 쾌락, 허락 할 때 그럴 때는 락자로 써주는 것이, 예, 그게 잘못된 발음입니다만 이럴 때는 낙이 아니라 락이라고 잘못 발음해 주는 것을 맞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락, 쾌락, 허락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쾌락이라는 게 그 여러분 이제 클럽에 가셔가지고 막 즐거운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 쾌락이 아니고 요거는 저기 요 쾌락은 그 뭐 지금 이제 클럽 갈 수도 없죠. 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갈 수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갈 수는 있죠. 예, 제가 클럽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 저기 쾌락할 때 그 저기 흔쾌히 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수락할 때 그 락입니다. 그 저기 즐거울 때 그 하는 그 쾌락은 원래 락자가 맞아요. 원래 락자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락자로 쓰는 게 원래 맞는데, 흔쾌히 수락할 때 그거는 원래 낙자예요. 낙자인데 요 한자를 보시면 낙자인데, 예, 요 한자가 이제 쾌락, 수락, 허락할 때는 락자로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 읽혀지고 그렇게 써줘야 맞다는 것, 그렇게 잘못 발음되는 것을 그렇게 잘못 발음대로 써줘야 맞다는 것, 예, 요게 52항의 내용입니다. 자, 네, 만난, 예, 이게 난자가 원래 난자로 읽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곤란, 논란 이렇게 얘기할 때 란자로 그렇게 그 잘못 읽는 것을 또 곤란, 논란할 때는 란자로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안녕. 예, 영자 원래 이게 영이거든요. 영인데 의령, 회령 요거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인데 요 지명일 때는 의령이라고, 회령이라고, 령이라고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분노,
예, 대로 희로애락 이런 게 있는데 자 분노할 때 원래 노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대로 크게 화를 낸다든지 희로애락 이렇게 그 저기 희로애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즉 그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 예, KBS 한국 능력 시험 이런 거, 로라 같은 그 이게 노라고 있는 게 맞아서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이럴 때만 희로로 예, 그렇게 잘못된 발음을 맞게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대로는 크게 화를 낸다는 것이고요. 희로애락 같은 경우에는 기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슬프고 예, 그 다음에 즐거운 것 요걸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로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희노애락이냐 희로애락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론, 의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토론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저희 토론 올해 론자가 맞죠. 그런데 의논할 때 그렇게 논이라고 잘못 읽는 것, 예, 그 의논할 때는 논을 또 맞게 하였습니다. 논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 6, 10, 5, 6월, 6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 6이라고 원래 읽는 게 맞죠. 그런데 5, 6월 할 때 뉴라고 읽고 6월 할 때 유라고 읽는 예, 요거를 이제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 그 6월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두음 법칙 적용해서 6을 6이라고 예, 두음이니까 6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6월이라고 쓰는 게 원래 원칙상 맞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다 6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잘못 읽은 6월만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제대로 읽은 건 틀린 표기입니다. 오히려 52항에 따르면. 자, 그다음에 목재, 모과 이것도 나무 목자죠. 그래서 목이라고 읽는데 모과 할 때는 또 뭐라고 읽어야 그래야 또 맞는 표기입니다. 그다음에 10일 이것도 그 10이라고 있는 게 맞는데 시방정토 이거는 좀 불교에서 이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 시방정토나 아니면 시왕, 시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시방정토, 시왕 같은 경우는 다 불교 용어고요.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0월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10월이라고 읽고 써야 예, 그게 이제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일도 마찬가지예요. 8이라고 원래 읽어야 됩니다만 써야 됩니다만 초파일 할 때는 그 불교 4월 초파일 할 때는 그렇게 파일로 파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제 4월 초파일이 5월 19일이네요. 예, 그래서 5월 5일도 수요일, 5월 19일도 수요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아주 수요일 날 대박이 날 뻔했네요. 예,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아마 수업 다 하시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실시간 수업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하여간 그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그 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좀 수업이 더 충실해진 면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예, 수업이 예, 더 이렇게 충실해지면서 제가 또 이렇게 수업에서 좀 보충해야 되면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그 수업 받는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여간 좀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제 좀 이렇게 수업에 그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에 좀 보충해야 될 것을 예, 전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그 수업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좀 교정하기가 바로 학생들 바쁘면서 수업을 마주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했지만 이게 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든 잠시 이렇게 멈춰놓고 예, 그런 좀 뭐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또 그 좀 일이 있었다 그 일도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상황이 제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76페이지. 이 밖에도 불교 용어에 보리, 제공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제자예요, 제자. 예, 제자에서 제공할 때가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용어 보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누구 그 도와주고 이러는 걸 보리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는데 그 하여간 그럴 때는 리라고 그렇게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량 이게 이제 그 도장의 장자거든요. 예, 장자인데 예, 불교 용어 또 사찰 그 불도를 닦는 깨끗한 마당 예, 사찰이나 뭐 절 거기 이제 마당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예, 그걸 좀 넓혀가지고 또 사찰 전체를 또 도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여간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도량이라고 량자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또 맞게 하였습니다. 물론 태권도장 할 때는 도장이라고 그렇게 써야 원래 맞는 것이고요. 원래 장자가 원래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 공포할 때 그 포자 있죠? 예, 포자나 보자 예, 이런 것. 예, 그럼 공포할 때
그런 이제 그 포가 사실 원래 포라고 있는 게 맞죠? 포라고 있는 게 맞는데 예, 보시할 때 이건 남을 돕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보시라고 보라고 있는 것을 또 맞게 하였습니다. 따위라든가 그다음 예를 보시면 본댁, 시댁, 댁내, 자택 원래 그 댁이라는 게 댁이 뭔데 막 이런 거 할 때 댁이라는 게 한자라는 거 아셨어요? 예, 뜻밖의 한자어입니다. 예, 당연히 고유어인 줄 아셨죠? 예, 그런데 뜻밖의 한자어예요. 원래 택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택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댁, 시댁, 댁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때는 예, 그럴 때는 예, 그 댁이라고 그렇게 잘못 읽은 것을 예, 맞게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댁은 한자어입니다. 한자. 자, 그 다음에 모란, 예, 그 다음에 단심, 통찰, 그 모란과 단심 이렇게 보면은 원래 단자가 맞거든요. 예, 그런데 모란 할 때는 모란꽃 할 때, 모란 할 때는 그래 란이라고 잘못 읽어주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통찰, 동굴 원래 동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통찰력 할 때 그 통이라고 예, 그렇게 읽는 것, 예, 그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통찰력 할 때는 사탕, 설탕, 당분 원래 당이라고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탕, 설탕 할 때 잘못 읽는 것을 또 맞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등과 같이 소금으로 적는 단어가 많이 있다. 자를 참고하시면 위에 쾌락 있죠? 쾌락 같은 경우에는 남의 부탁이나 요청 따위를 기꺼이 들어줌, 즉 흔쾌히 들어줌. 그래서 쾌락이에요. 예, 이런 뜻으로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의 뜻인 쾌락과는 동음이어예요. 그래서 쾌락의 락은 원래 발음이 락이에요. 예, 그래서 그 쾌락 같은 경우에 그 락은 원래 락이고 그렇지만 흔쾌히 수락할 때 이 쾌락은 원래 낙인데 락이라고 잘못 읽는 것을 예, 맞게 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령, 회령, 예, 요거는 이제 그 다 지역 이름인데 영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령이라고 잘못 읽는 걸 맞게 한 것이고요. 의령은 경상남도, 회령은 함경북도에 있네요. 그다음에 보리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이고 도장은 태권도장에 쓰이고 도량은 불교에서 돌을 닦는 마당 주로 살을 이제 가리키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불교에서 적선 시의 따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낙자를 보시면 이제 승낙, 예, 그 승낙 뭐가 맞나요? 승낙이 맞죠. 그 다음에 수락, 예, 이것도 그렇지만 수락, 쾌락, 허락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읽은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락, 쾌락, 허락 뒤에 게 맞고요. 자, 난 같은 경우에도 난이라고 읽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가난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만 곤란, 논란 이런 식으로 란이라고 예, 잘못 읽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둘 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자, 예, 이거 안녕이라고 그렇게 영자로 원래 읽는 게 맞습니다만 안녕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의령, 회령 같은 경우는 잘못 읽은 것을 맞게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 이거는 이제 노라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분노할 땐 제대로 읽었는데 대로, 희로애락 할 때는 이렇게 잘못 읽은 것을 맞게 한 것이니까 뒤에 게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론, 예, 토론 원래 론이라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의논 할 때 잘못 읽은 의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의론이 분분하다. 의논이 분분하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의논, 의론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의논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론이 또 맞아요. 이럴 때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저기 2011년부터 좀 스물스물 이렇게 뭘 좀 고쳐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2017년인지면 그때 아마 이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여간 그게 된 거예요. 그때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논과 의론이 원래 의논만 맞았습니다만 예, 그 뜻이 다르게끔 의론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논 같은 경우는 회의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론 같은 경우는 의견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의논을 거듭하다 이거는 회의를 거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논이라고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론이 분분하다 이것은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론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추가된 예다. 원래 의논만 맞았는데 의론을 추가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얘기할 땐 의론이라고 또 써줘야 된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자 보시면은 5, 6, 10, 5, 6월 예, 예, 6이라고 원래 읽어야 되죠. 그래서 5, 6, 10은 제대로 읽었네요. 그런데 5, 6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소금으로 잘못된 발음을 맞게 했으니까 5, 6월과 6월이 제일 뒤에 게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나무목이죠. 그래서 목재라고 읽어야 맞습니다만 모과라고 그렇게 잘못 읽어 모과할 때는 잘못 읽은 모과만 맞는다는 것 뒤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10일, 예, 그 다음에 시일 이렇게 얘기할 때 10일 예, 그렇게 읽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10월 할 때는 그렇게 10월로 잘못 읽는 것 뒤에 것 맞습니다.
제대로 읽은 건 틀려요. 10월이라고 제대로 읽은 건 틀려요. 잘못 읽은 10월만 맞습니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은 것 맞지 않느냐 그렇게 착각하실 때가 많아서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 같은 경우에는 8일이 맞고요. 초파일 할 때는 초파일로 그 뒤에 걸로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제공할 때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리, 불교 용어의 보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게 맞고요. 장 같은 경우에 도장, 도량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죠? 태권도장 할 때는 도장이 맞고요. 사찰을 가리키는 도량 할 때는 도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뜻이 다릅니다. 용법이 다르지만 뜻이 다르지만 예,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 같은 거는 공포, 예, 그 앞에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죠, 보시. 불교 용어로 사용할 때는 예, 보시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댁이 있죠? 예, 댁이 원래 택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택 요거 맞습니다만. 그런데 본댁, 시댁, 댁내 요럴 때는 잘못 읽은 것을 맞게 했습니다. 다 뒤에 게 맞습니다. 세 개는. 그 다음에 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단심, 란심이 있고, 저기 단심이 맞죠? 예,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란, 예, 요거 이제 모란 할 때는 란이라고 있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동 같은 게 원래 동이라고 있는 게 맞는데, 자, 동굴, 예, 요게 맞고요. 근데 통찰력 할 때, 통찰할 때는 또 통찰로 읽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당이 원래 당분할 때 그 당 맞거든요. 그런데 사탕, 설탕 할 때는 탕이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53항 그 어미의 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항,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발음을 할 때는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예, 그런데 쓰는 것은 어떻게 쓴다? 예사소리로 쓴다는 그런 그 어미를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 바로 5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있네요. 기억에 리을 꺼나라고 발음이 돼요. 발음은 뒤에 리을 꺼나로 됩니다. 그런데 리을 거나로 써야 한다. 그런 게 이제 53항의 내용이에요. 리을 걸로 발음이 되지만 쓰는 건 리을 걸로 써야 된다. 리을 깨로 써야 발음되지만 쓰는 건 리을 개로 써야 된다. 이거 90% 이상 틀립니다. 리을 깨라고 다 써요. 예, 그런데 리을 개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왜 리을 깨로 쓸까요? 예, 당연히 발음이 리을 깨니까 그렇게 리을 깨로 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53항에 따라서 그 발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사수를 적는다는 53항에 따라서 리을 개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리을세를 리을세로, 리을세라를 리을수로, 리을수록을 리을수록, 리을시를 리을시로, 리을지를 리을지로, 을진이라를 을진이라로, 을지라도를 을지라도, 을지어다를 을지어다로, 그 다음에 을지연정을 을지연정으로, 을진대를 을진진대로, 을진저를 을진저, 을시다를 을시다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를 적습니다. 그래서 리을까, 리을꼬, 습니까, 리을리까, 리을쏘냐,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의문형이네요. 의문형 어미들인데 종결 어미들인데 이런 거는 다 다섯 개만 된소리로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다 예사소리로 적어준다. 그게 53항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고피하시오.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 거리입니까? 떠났을 거리입니까? 떠났을 거리입니까? 예, 떠났을 걸로 소리 나지만 발음은 쓰는 거는 떠났을 걸로 쓴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믿고 사랑할 지어다. 틀립니다. 사랑할 지어다가 맞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틀리는 거죠. 자, 그런데 다만 보시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향만 같을 쏘냐, 같을 소냐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예, 같을 쏘냐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까, 리을꼬 습니까, 리을리까, 리을쏘냐 요 다섯 가지 요 예외 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을 쏘냐 이번에는 된소리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보시겠습니다. 된소리 전미사 표기.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자,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이 심부름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심부름군이라고, 우리가 꾼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꾸 군이라고 적는, 그렇게 군이라고 좀 적어줘야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군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꾼은 꾼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 익살꾼, 요게 많이 틀리죠. 일꾼과 일군, 요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뜻에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군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꾼입니다. 그냥 전미사가 된소리로 된 꾼이에요. 그래서 꾼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깔도 깔입니다. 그래서 때깔, 요거 때갈 틀리다는 거 아실 거고 때깔도 틀리다는 거 아시죠? 요거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때깔이라고 쓴 것도 이것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깔, 성깔 이런 식으로 깔은 깔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귀때기, 예, 떼기도 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볼떼기, 판자떼기 다 마찬가지고, 꿈치도 꿈치입니다. 뒤꿈치, 팔꿈치. 그 다음에 빼기도 빼기예요. 이마 빼기, 코 빼기. 그 다음에 적다도 적다입니다. 객적다, 겸연적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78페이지 볼까요? 78페이지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뭐 중간에 보시면 이제 배기와 빼기를 구분하는 방법, 적다와 적다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2교시 마치고, 예, 여기서 마치고요. 예, 3교시부터 78페이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